경제 40번째 디귿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노동 2000시간의 생산량을 통해서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각국과 을국의 그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각국은 요 면적이 바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을국은 바로 요 면적이 바로 무역의 무역 후 소비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쌀 10톤 몇 개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을국이 쌀 20톤까지 자, 무역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나오는 좀 더 알아보기 3번, 요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자, 시간 관계상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자,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다음으로 98쪽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여 정부가 수출이나 수입에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무역 장벽을 쌓지 않는 거를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의 정책 효과를 보면은, 자,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 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다양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술 이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외에서 국내에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 오면은 물가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거. 이런 어떤 자유무역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한계를 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업국과 농업국 간의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주로 선진국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공업국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무역 당사국 안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산업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국내 경제가 국제 경제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 자, 이런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알아보기, 자유무역의 영향을 보면은, 자, 99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자, 그림은 각국의 자, 이게 국내 공급 곡선이고 국내 수요 곡선인데, 국제 가격이 P1일 때, 자, 국제 가격이 P1이면은 국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해외에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P1인 경우에. 그러니까 국내 가격이 P1으로 상승하게 되고, 교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교역량은 Q1, Q2만큼 요만큼 이만큼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게 되고, 자, 원래보다 어떻게 될까요? 요게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이 생기는 거죠. 요만큼이. 그래서 생산자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들은 원래는 요 삼각형만큼이 소비자 잉여했지만은 요 A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것만 잉여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거. 전체적으로 봐서도 B만큼 증가하게 돼서 무역을 통해서 이런 이로운 점이 있다라는 거, 잉여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P2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국제 가격이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그쵸, 바로 이거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P1, P2만큼 요만큼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내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고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역시 국내 총잉여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원리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 해갖고 애덤 스미스는 자 이거는 뭘까요? 영국과 포르투갈이 각각 잘 만드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남는 것을 거래하면 최대 이걸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절대 우위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리카르도는 포르투갈 노동자가 영국 노동자보다 둘 다 생산하는 데 유리할 때 하더라도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거죠. 더 유리한 걸 생산하고 덜 불리한 걸 생산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무역. 자,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 자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다음에 자국 유치산업. 자, 좀 뭔가 아직까지 발달하지 못한 그런 어떤 꿈틀꿈틀하는 그런 산업들은 만약에 외국에서 관련된 물건들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국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 그다음에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에도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든지 또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이죠. 자, 이런 어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보호무역의 수단을 보면은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역 장벽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모든 정책이나 환경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는 관세 장벽이 있죠. 관세 장벽이 있고, 그래서 관세를 부과할 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관련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수입 가격이 오르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안 좋은 거죠. 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비관세 장벽이 있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일단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량을 쿼터 양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로만 수입을 허용해 주는 거. 자, 그래서 농산물 보호와 같이 수입량에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수입 할당제, 쿼터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국의 수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출 기업에 낮은 이자로 융자를 해주거나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이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그래서 이거 수출 보조금 정책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세 부과의 효과를 보면, 자, 여기 원래 지금 관세 부과 이전의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근데 관세를 요만큼 부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자, 저기 직선이 위로 올라가겠죠.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은 자, 이랬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각국의 수요량은 Q1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내 Q1이고 국내 생산자들에 의해 Q1S만큼 자동차가 공급되는데 요만큼 공급되는데 자, 만약에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수입되고 있는 거죠. 요만큼 수입되는데 자,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급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수입량이 Q2 요만큼의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고 자, 이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정부가 자, 요만큼 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이만큼 되는 거니까 바로 이 면적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이전의 소비자 잉여는 자,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그래서 A, B, C, D, E, F가 되고 생산자 잉여는 G가 됐는데 관세 부과 후에는 소비자 잉여는 A, B만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는 C, G가 되고 그 다음에 E는 정보의 관세 수입이 되는 거죠. 자, D와 F는 뭘까요? 여기서 요 D와 F는 관세 부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키고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경제적 순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이전보다 자,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후생은 감소한다. 그 감소한 부분은 요 D와 이 F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 관세 부과에 따른 변화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좀 더, 알아보기 요 내용도 역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 EBS에 있는 내용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보호무역의 한계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은 보호할 수 있지만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거죠. 관세만큼 높은 가격을 줘야 되니까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세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무역의 한계 두 번째로는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가 보호무역 수단으로서 관세를 부과하면 경쟁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전쟁이라는 심각한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사례들을 수업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무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만들기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문제.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 자, 이거는 무역 의존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자, 국제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등등등등.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되는 개념. 자, 비교 우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표는 가불이 1시간 동안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각 재화의 생산량. 자, 생산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클수록 유리한 거죠? 자, 딱 봐도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지금 둘 다 을이 크죠? 근데 훨씬 더 유리한 게 뭘까요? 그렇죠? 물고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을은 물고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갑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불리하지만은 그래도 덜 불리한 게 과일이죠. 그러니까 갑은 과일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을이 물고기 한 마리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과일은 몇 개인가 했는데 자, 물고기 한 마리의 기회비용을 구하면은 자,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해당 제품이 물고기가 분모로 가는 거죠? 갑. 요게 분모로 가는 거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과일 5분의 4. 을은 10분의 5가 돼서 2분의 1. 그래서 어느 게 더 적을까요? 그렇죠. 물고기가 따른 기회비용이 적은 것은 을이 적은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을의 비교 우위가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과일은 갑의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과일, 을은 물고기의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갑을 모두 교환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거래의 조건 범위는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역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5번. 상품을 수출하면 국내 시장에만 공급할 때보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므로 자, 이건 답이 뭘까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되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